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부제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그것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소설과 동화를 쓰고요. 대표작은 연탄길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있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작품도 있고요.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5권의 책을 냈습니다. 간단히 부탁 말씀드릴게요. 동영상, 사진, 음성 녹음 하실 수 없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간에 넣을 글이라서 출판권과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되는 모든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림과 이야기 두 개로 구성했고요. 그림과 이야기 사이에 돌다리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막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표제가 떴고요. 부제 행복의 조건도 떴습니다. 자, 먼저 내게 깨달음을 준 것들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삶의 곳곳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신 적도 있을 것 같고요. 깨달음을 얻으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 또한 삶의 길목마다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제게 깊은 가르침을 주었죠. 어느 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거든요. 프롤로그로 나의 선생님. 자, 이제 프롤로그 나의 선생님을 제가 낭독할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어떤 것과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그 어떤 것이 공통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강의가 되는 곳은 유노 작은 도서관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으로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멀리 산 능선도 보이고요. 저는 저런 자연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 프롤로그 낭독하겠습니다. 별빛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달빛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개구리와 여치, 소쪽새 울음소리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알을 품기 위해 4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는 어미 닭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내기 위해 아픈 허리도 꼿꼿이 펼 줄 아는 할미꽃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사냥꾼들로부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눈길 위에 찍어 놓은 자기 발자국을 지울 줄 아는 너구리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거센 바람을 유연하게 살 줄 아는 청보리가 나의 선생님이었고, 짓밟히고 짓밟혀도 끝끝내 꽃을 피워내는 질경이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거세게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은빛 물고기 떼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싸늘하게 죽어가는 새끼 토끼를 며칠 밤을 혀로 핥아 살려놓은 어미 토끼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빨갛게 익은 감을 따먹으라고 슬그머니 가지를 내려주는 감나무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3일 동안 푸른 하늘을 날기 위해 4년이 넘도록 어두운 물속을 견뎌내는 장수 잠자리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준 숱한 손길들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었던 지옥 같은 가난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쓴소리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이룰 수 없었던 수많은 소망들이 나의 선생님이었고, 결핍이 인도해준 눈물겨운 시간들이 나의 선생님이었다. 아름다운 것들은 별똥별의 섬광처럼 짧다고 적혀 있던 내 청춘의 일기가 나의 선생님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오늘 주제에 대한 프롤로그 서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 1막 시작하겠습니다. 1막은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 오늘 강의의 가장 주된 제목일 텐데요. 소통은 지금 흔한 단어가 되었지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은 소통입니다. 가족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어렵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끼리의 소통도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인 줄 알면서 그 편견을 버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만난 10명 중에서 9명이 사기꾼이었다면 제가 10번째 만나는 사람을 사기꾼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서 그런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10명 중에 9명이 사기꾼이었다면 저는 10번째 만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크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편견이라 해도 그것은 저에게 삶의 진실이니까요. 하여 편견을 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편견이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편견이 나에겐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편견의 성도 있고 고정관념의 견고한 성도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나도 못 나갑니다. 내가 만든 성인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성인데 문제는 나도 그 성 바깥으로 못 나가요.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유연한 사고력을 갖는 것, 어쩌면 편견에 대한 반대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인데요. 그거와 반대에 있는 것이 유연한 사고력이죠. 유연한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마음속 고백 한마디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마음속으로 한 번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갇혀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성으로부터 잠깐 동안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잠시라도 그 편견과 고정관념의 성문은 열립니다.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성문을 때로 열어주어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이지요. 새로운 세계는 그렇게 열립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잘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은 결국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그 문을 열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을 잘 안 하고요. 이건 왜 이래? 저건 또 왜 저래? 상식과 벗어나잖아. 사실은 그 상식이 자기만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 행복의 조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한 사고력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훨씬 낮고요. 유연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도가 실제로 더 높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라고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못마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떨어지죠. 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복도가 분명히 더 높다고 합니다. 제1막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 글과 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콩고의 밀림 속엔 어미 잃은 어린 고릴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고릴라들은 밀렵꾼들 총에 어미를 잃은 것입니다. 콩고 정부에서 밀림으로 파견한 고릴라 보호단이 어린 고릴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밀림 속에 어린 고릴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고릴라들이 살 수 있는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제법 견고한 집이었습니다. 어린 고릴라들은 한낮엔 집 밖으로 나와 비교적 자유롭게 밀림 생활을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집 안에만 갇혀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면 어린 고릴라들은 야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밀림의 어둠이 내리면 고릴라 보호단에 의해 어린 고릴라들은 다시 집 속으로 들여보내집니다.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는 맹수들과 고릴라 사냥꾼들로부터 어린 고릴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릴라 보호단이 어린 고릴라들을 돌보는 일은 몹시 고생스러웠습니다. 밀림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면 어린 고릴라들의 몸에 부착한 추적기를 이용해 밀림 속에 흩어져 있는 어린 고릴라들을 일일이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고릴라 보호단은 어린 고릴라들을 언제까지 보살펴야 할까요? 어린 고릴라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일까요? 그렇다면 어린 고릴라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그보다 더 긴 시간일까요? 고릴라 보호단은 햇수를 헤아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린 고릴라들이 자신의 집을 부수고 나오는 날부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니 부수는 것이 가능했겠지요. 어린 고릴라들이 자신을 보호해준 집을 부수고 나올 정도면 혼자 힘으로 자신의 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자신의 집 밖을 서성거리던 맹수들의 섬뜩한 눈빛을 어린 고릴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부수고 나왔으니 어린 고릴라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린 고릴라가 자신을 지켜준 집을 용감하게 부수고 나와야 비로소 고릴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틀을 용감하게 부수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게 익숙한 생각을 버리고 낯선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인식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